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본부터 완벽하게 익혀라. 오늘은 또 장난꾸러기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우리 주식사부 박근호 매니저에게 배우는 투자 기법 A부터 Z까지 오늘은 또 어떤 강연을 보여주실지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 오늘은 기법이 아니고요. 네. 항상 우리를 울리는 연방준비제도, 뭐 FOMC 이런 것들의 유래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장 보도록 할게요. 자,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보통 뭐 FRB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연방준비제도가 우리는 더 페드라고 불러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더 페드다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과연 무엇길래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전생에 금융을 쥐었다 폈다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페드. 자, 페드는 제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미국의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절대 미국의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미국의 은행들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정부는 그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사적 기관인데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절대 미국의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뭐 FRB라고 얘기하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FOMC.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 FRB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있는데 쓰진 않았는데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얘네 이런 쪽을 어떻게 장을 하는지 분명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시장에서 정보가 없어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왜 생겼고 언제 생겼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연방준비제도의 위원들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봤어요. 파월이 있고요. 네. 근데 총 12명입니다. 총 12명이에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다음에 지방 연방은행 총재 4명에서 5명의 플러스로 들어가서 이제 12명. 이제 공식적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이사들은 위원들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14년이에요. 임기가 14년, 대통령보다 깁니다. 연임은 안 되고 14년 동안 이제 하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미국의 연방 준비 은행들 각 네. 지역들마다 뭐 보스턴, 뉴욕이 중심이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나옵니다. 12개의 미국 연방 지방은행들. 이 은행들의 연합체의 우두머리가 이거죠. 이 은행들의 우두머리가 이겁니다. 근데 이런 연방 은행들의 지분이 미국 정부는 안 갖고 있어요. 뭐 상업은행이기도 하지만 보통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중앙은행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한 20% 정도 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연방준비제도 역할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미국 달러의 발행권을 갖고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물가 안정, 통화량 조절 뭐 다 하긴 하지만 이 페드의 허락 없이는 미국은 달러를 발행을 할 수가 없다. 물론 뭐 미국이 그 정부가 뭐 빚을 내서 막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회가 갖고 있지만 달러의 발행권은 페드가 갖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은행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은행 뭐라고 그러죠? 더 뱅크 오브 코리아.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잉글랜드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부릅니다. 자, 프랑스는 뱅크 오브 프랑스라고 불러요. 네, BOF. 이제 중국은 인민 중앙은행에서 피플스 뱅크 오브 차이나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왜 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냥 완벽한 상업은행이고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중은행입니다. 미국은 왜 중앙은행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러네. 그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 뱅크업 중앙은행이라는 단어잖아요. 중앙 이제 예전에 미국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었을 때, 미국이 식민지였을 때 모든 금융권이 다 영국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면 돈을 다 영국이 이제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방준비제도가 이 일부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에 의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영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영국의 유대인 그 로스차일드를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 왜 생겼는지 이제 나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린백이 뭐냐면 미국은 원래 달러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1900년도 전에는 미국 연방이잖아요. 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마다 은행들마다 다 돈을 따르게 발행을 했어요. 돈이 생긴 것도 달라. 뭐 화폐 가치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난잡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링컨이 그린백이라는 걸 발행을 한다. 물론 남북 전쟁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린백을 발행을 하는데 미국 정부가 금융권에 어떤 협조 없이 발행한 처음 돈이에요. 그린백이.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 록펠러, 뭐 로스차일드 이런 금융권들이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링컨은 어떻게 되셨죠? 암살당했죠. 이 그린백을 두 번째로 금융권의 허락을 안 받고 발행을 시도를 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케네디예요. 케네디 어떻게 됐죠? 암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린백의 어떤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금융권의 허락을 안 받고 달러 그린백을 발행을 한 게 정부가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걸 발행을 시도를 했거나 발행한 대통령은 모두 암살을 당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미국이 1907년도에 첫 대공황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은행들도 다 뭐 자체 발행을 하고 있고 대출을 엄청나게 해줬거든요. 그 돈이 대부분 영국계 자금이었었는데 영국계 자금 이제 미국의 공황이 오니까 취소? 취소. 예. 그러니까 그 영국계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 나갑니다. 물밀듯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때 미국의 그 뱅크런이 옵니다. 난리가 나요. 이때 등장한 금융기관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모건, JP 모건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딱 가요. 야, 우리는 지금 이 은행들도 있고 달러들도 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하나인데 연방이지만 지폐가 다 달라서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금융판이 개판이다. 내가 이걸 막겠다. 내 돈으로, 우리 돈으로 이걸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해서 JP 모건이 은행과 증권센터에서 강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갖고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물론 이 전에도 중앙은행이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사라졌죠. 그래서 JP 모건이 이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미국 정부 우리도 중앙은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때 JP 모건이 이런 그 금융 뱅크런이나 금융 사태를 막으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국 정부가 이런 금융사들한테 엄청난 빚을 져요. 아직도 그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올드리치 브릴랜드법이라고 있는데 자, 올드리치 미국의 상원 의원입니다. 자, 에드워드 브릴랜드 하원 의원이에요. 이 둘이 만나서 우리 뭔가 이제 금융시장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뭔가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자, 이 올드리치라는 상원의원, 브릴랜드라는 하원이 만든 올드리치 브릴랜드법을 제정을 합니다. 통화위원회를 만들어요. 자, 올드리치 기억하세요?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애비 올드리치 록펠러 원래는 애비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뒤에 록펠러가 붙었다라는 건 록펠러 가문의 시집을 갔다는 뜻이 되겠죠. 록펠러 주니어랑 둘이 결혼을 합니다. 자, 정치, 경제, 정경, 유착. 정경, 다 해먹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연방준비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초반이 되는 법을 그 위원회를 만들어요.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올드리치 브릴랜드법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음 때 2부로 뒤에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2부 가죠. 네, 2부. 다음 주에 2부로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 올드리치 브릴랜드법을 만들었는데 이 다음에
비밀 별장에서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해야 다다음 주에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야, 일부 너무 재밌었죠? 정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박근호 매니저님께 박수 쳐주시고요.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요. 박근호 매니저님. 야, 나 진짜 오늘 그린백도 딱 알게 됐고요. 저는 아는 게 일당 100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그린백을 알게 됐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자,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이 또 다다음 주 추석 한 주 쉬고 저희가 다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2부 이어질 거고요. 오늘도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이 방송 또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반도체 2차 전지 뭐 AI 이런 것도 좋지만 네. 그 포트에 꼭 담아야 되는 주식들을 계속 밀고 있는 주식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요? 요즘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 종목들 리뷰해드리면서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갖고 있는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12시에 너튜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주에 자료 안 만들어도 된다. 너무 좋 박근호 매니저님이 오늘 준비한 게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1, 2부로 나눴어요. 근데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잖아요. 저희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2부 이어지니까요. 그때도 또 토토이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자, 2부도 더욱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을 확 붙들어 매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 2부에서 뵙겠습니다.